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9월 19일) 시장 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안 믿습니까? 아직 한참 더 빠질 겁니다. 주식 사지 마십시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쿨쿨,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이승훈입니다. 전문가님, 제가 우려한 대로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조금 더 많이 밀려났는데요. 오늘장 한마디 간략하게 짚어주신다면요? 아직 한참 더 빠질 거고요. 주식 사지 마십시오. 저가 매수 아니고요. 기술적 반등 하시면 크게 손해보십니다. 네, 이런 시장에서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상담 접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예, 시장이 많이 빠집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하락이 반가울 수 없고 오히려 고통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9월 19일 날 저는 시장이 빠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식을 하시는 대부분들은 상승 중 눌림 조정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5주 전에 파동을 계산해드리면서 지금 이 파동은 상승 중의 눌림이 아니다. 대세 하락의 출발이다. 하락 추세가 출발되는 거다. 만약 얘가 10월 말까지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10월 말에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올 겨울까지 꽤 추운 겨울 될 수 있다.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000포인트를 노크하는 하락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때가 2,600이었거든요. 이미 300포인트가 빠졌네요. 300포인트 남아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1,750까지가 최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 2,100포인트에서 시장 반등을 한번 시도한다면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바라보시면 2,000포인트를 깨는 것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주식은 선수 매매는 여러분 짧게 단타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 아니신 분들은 단타가 안 되는 분들은 인버스만 붙잡고 물고 늘어지시기 바랍니다. 인버스 곧버스죠. 제가 252670 종목 2,500원에서 여러분 최대한 풀베팅 100% 다 채워라. 몰빵에도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었고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50%는 끌고 가시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2,500원에서 3,000원은 갈 거라고 그랬는데 오늘 3,000원 넘었고요.
저는 제가 적게 가면은 한 3,800원에서 900원 정도 직전 고점을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많이 간다고 들면은 한 5, 6천 원대까지 간다면 아마 주식시장은 초토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주식을 살 시간 아니라고 저는 5주째 이 연사 외치고 있습니다. 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선수라면 단타 종목 하십시오. 선수 아니면 수급 종목 고를 수 없다면 안 하시고 인버스나 하시고 인버스로 주가 빠지는 거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승훈 전문가님께서는 정말 9월 달부터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밀려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10달 만에 코스피 지수는 2,300포인트를 이탈하는 모습이 오늘 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정확한 시황 체크는 필수일 것 같은데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이런 시장 이야기 장중에 실시간으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승훈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시장 이야기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삼성 SDI를 주셨고요. 매수가가 60만 9천 원에 비중이 20%인 상황입니다. 매수 단가가 높은 상황인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42만 3천 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5% 넘는 하락을 보였는데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어디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삼성 SDI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전량 차익 실현하고 한 주도 남기지 말아라고 무료 톡방에도 또 여러분들께 이 방송을 통해서도 누누이 외쳤던 게 7월 26일입니다. 제가 문자로 드렸던 것은 7월 26일 오전 10시 49분이었고요. 고점을 찍었던 거는 1시 13분입니다. 1시 13분 이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박살나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한 종목도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건 최소 반토막 많이 빠지면은 고점 대비 여러분 몇 토막이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미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예요. 사실 여기서 대책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삼성 SDI라는 종목이 단순하게 2차 전지 관련 종목만이냐라고 부르면 그렇지는 않죠. 사업 분야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근데 가장 부각되고 가장 파이가 큰 것이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는 아직까지 하락을 좀 더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삼성 SDI 이제 월봉입니다. 잠깐 천천히 살펴보실게요. 얘를 제가 차트가 보이는 것까지 보면 1982년도부터 보이는데요. 이 종목의 특징을 한번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시세가 이렇게 나요. 그리고 나서 주저앉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얘는 얼마간의 횡보 기간을 갖냐면은 약 7년 정도를 갖습니다. 그 이후에 들어 올리죠. 자, 이해되실까요? 자, 얘는 시장이 매매가 좋은 종목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승할 수 있고 미래 가치가 좋은 회사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럼 또 보시면 얘도 올라가다가 주저앉힙니다. 그죠? 올라갔다가 주저앉힙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주저앉힙니다.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눌림이 오고 고점을 찍게 되면 최하 2, 3년이고요. 길면 7년 정도 얘는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 종목입니다. 자, 그럼 이번이라고 다를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보실까요? 우리 가장 최근의 상승 사이클이 언제냐면 2004년입니다. 바닥에 38,000원부터 18만 원까지 600%의 시세가 난 상태에서 죽여버릴 때 얼마까지 가냐면 2009년도, 2007년도 리먼 사태 때까지 밀어버립니다. 자, 고점이 2004년이었고요. 저점은 지금 2008년입니다. 그러면 얼마 갔나요? 약 5년가량이 소요되죠. 그리고 나서 거의 초저금 되고 나서 다시 시세를 줍니다. 자, 이 종목은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생방송이니까 더 이상 길게 말 못하겠네요. 자, 이 종목은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한번 물리게 되면 여러분 작으면은 2년에서 3년 정도, 통상 5년에서 7년을 견뎌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이클로 제가 만약에 파동을 보신다면 갔다가 올라오고 M자 파동인데 1번 고점보다 2번 고점이 낮다. 그 얘기는 뭐예요? 빠지게 되면 앞에 저점대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여기까지 내려오면 삼성 SDI 저가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리에서 사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따라서 비중이 20%인데 지금 가지고 계신 가격의 마이너스 50%면은 실제 내 원금의 10%가 날아간 거죠. 그죠? 네, 원금의 10%가 날아간 겁니다.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버스에다가 비중을 50에서 70%까지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인버스 20%만 수익 내셔도 그 복구되고 남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밑에까지 떨어지는 건 기정사실인데 들고 견디면서 애쓰지 마시고 차라리 인버스를 사시면 좋지 않을까
대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가지수 빠지는 게 적당히 빠질 건 모르겠는데 많이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종목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252670이라고 하는 이 종목입니다. 월봉으로 보시면 얼마 안 올랐죠, 그죠? 월봉으로 보시면 주봉으로 한번 보실까요?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매수가가 얼마였냐면 2,500원에 언제 샀냐면 9월 19일 날 매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주가 빠질 거라고 눈이 외치면서 방송에서 경제TV 통틀어서 지금 서울경제TV 통틀어가지고 하락 얘기한 게 저밖에 없어요. 이해하실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운영하고 있는 경제TV를 여러분이 여러 개 손꼽을 만한 방송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대여섯 군데 다 봤는데 보니까 하방을 논했던 게 정확히 저점에서 이야기한 게 저 혼자고요. 제가 얘기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어느 분 한 분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경제TV에 출연하시는 수십 명, 수백 명, 아마 수백 명일 겁니다. 그 많은 분들 중에서 하락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위험 신호를 제때 얘기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을 주식 종목만 보다 보면 항상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요. 저는 선물 옵션을 보고 저는 시장의 시황을 보는 게 직업인 사람이기 때문에 남보다 민감한 거고요. 근데 이 하락이 저는 꽤 세다고 생각합니다. 얘가 작년이죠. 9월 26일 날 고점이 3,940원이거든요. 저는 이번 파동이 쌍봉은 찍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오늘 종가가 3,060원이고요. 저는 2,500원에 샀습니다. 수익률이 20%를 넘어섰고요. 만약 여기까지 올라온다면 수익률이 한 5, 60% 올라오는 데는 지장 없을 거라고 생각하네요. 지금 사서 만약에 요 위까지 올라오면 지금 오늘 종가에 사신 분도 얼마 수익 날까요? 약 30%에서 25% 먹을 복은 있네요. 그럼 내가 비중을 왕창 잡아서 주식 얘기한 거 말고 일로 잡아서 비중을 왕창 태운다면 20, 30% 수익 났을 때 20에서 25% 수익 났을 때 충분히 만회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가 내가 이 물린 종목을 어설프게 들고 있고 끙끙거리기보다는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예. 안 될 거는 과감하게 잘라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들을 계속 추천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을 돕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버스만 집중하시고 지금 비상사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9월 달에 얘기할 때는 그렇게 안 들으시다가 이제 와서 체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절대 가져가지 말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를 많이 이탈하긴 했지만 아직도 하방으로 더 내려갈 여력이 남아있는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죠. 이 종목보다는 대체 종목을 제안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현대 엘리베이를 주셨고요. 매수가가 52,863원에 비중은 30%이다라고 합니다. 현대 엘리베이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46,700원이면 매수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자, 현대 엘리베이는 저희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이 종목은 무너졌다가 회복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 월봉을 보시게 되면 5만 한 2, 3천 원대까지 회복하는 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만들어주고 탄탄하게 받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조금 견디셔서 본전권 정도 올라올 때 정리하시면 대신 욕심내지 마십시오. 수익 내려고 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흐름상은 아마 고쯤 올라오면은 조금 더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전 언저리쯤 오시면 다 정리하실 걸 권장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시장이 하락장인데 추세가 아직은 죽지 않아서 반등력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52,000원에서 53,000원 그 언저리쯤 올라올 때 그냥 미련 없이 다 던지시기 바랍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히 52,000원 부근까지는 반등의 여력이 보인다라고 하죠. 그때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큰 욕심을 내지 마시고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남겨주셨고요. 포바이포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0,000원. 비중은 20%이다라고 하는데 AI 관련한 종목이죠. 포바이포가 오늘 7% 넘는 하락을 보이기도 했고요. 6,700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매수가를 좀 이탈한 상황입니다. 자, 이 포바이포는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전 이 종목 상담 불가입니다. 제 분석 영역에서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신규 상장 종목은 분석할 수 없고요. 특히나 신규 상장주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만약에 신규 상장주 상장됐습니다. 그리고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올라가서 수익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버티면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라면 해도 됩니다. 그런데 얘가 신규 상장하고 나서 출발했던 저가를 이탈하게 되잖아요. 얘는 어디가 바닥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자, 여기가 바닥이거든요. 앞에 저점 이 자리입니다. 근데 얘가 무너지네요. 그러면 땅굴 파고 있는데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얘는 고점이 54,800원이었고 현재가 6,700원입니다.
아마 10분의 1 토막을 낼 겁니다. 5,400원대까지 무너질 것이고 더 갈지 말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제가 판단이 불가합니다. 10,000원에 왜 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신 분께서는 일봉을 잠깐 보시게 되면 10,000원짜리에서 시장이 반등할 듯 말 듯 반등할 듯 말 듯 아마 그랬기 때문에 여기요. 요 찍고서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 지키나 보다라고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주식은요. 내가 하락장에서 매수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저가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저가를 찍고 얘가 의미 있는 앞전 고점들을 매물대를 돌파하는 양봉이 나와서 지켜주고 내가 횡보할 때 사는 게 하락장의 매매법입니다. 우리가 하락장에서 꼭 내가 용감한 돈키호테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돈키호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문학적인 문학 속에서의 우리 철학, 그 문학 작품 주인공으로서의 돈키호테는 세상에 돈키호테가 많죠. 근데 여러분 돈키호테가 철학을 가지고 있고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선지자입니다. 근데 돈키호테가 방향성도 없고 철학도 없고 누가 들어주지 않으면 또라이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장이 만약에 꺾이고 있는데 얘가 다시 돌아서면서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그런 상황일 때 들어가면은 용감한 사람이고요.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 바닥이 어딘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서 내가 손절치지 않고 있다면 사실 무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포바이포는 비중 20%면 저라면 손절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이 회사를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앞으로 성장통도 잘 모르겠고요. 이 회사에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로 대형 종목만 하기 때문에 중소형 종목 중에 신규 상장 종목들은요. 얘가 최소한 여러분 그건 알고 계십시오. 신규 상장됐습니다. 그 회사가 미래 가치가 있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최소한 3년 내지 5년 정도의 거래 실적을 봐야 됩니다. 상장된 이후에. 근데 그 전에 거래하시는 건 정말 기술적으로 단타 치러 들어가는 거고 운이 좋으면 대박이 나는 거지만 대부분 10개 중에서 7, 8개는 손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님께 말씀드리는 건 신규 상장주 하지 마세요. 신규 상장주 하자고 하는 사람 있으면 저 사람은 걸르고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단타 정말 잘 치는 선수들. 저는 지금 만으로 17년 3개월째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트레이더입니다. 실제 매매를 하는 사람이고 저도 강의를 하고 여러 가지 방송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17년, 18년 차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상장주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10몇 년 전에 초창기에 신규 상장주를 계속 추천하시는 분들의 강의를 듣고 방송을 들으면서 매매했다가 깡통을 홀딱 찬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연락 두절되셨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본인도 모르는 걸 추천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매매고요. 하지 마십시오. 신규 상장주 여러분 정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어떻게 됐고 주가가 이런 소스가 있을 때 주가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얘가 실제 시장에 운영하고는 있지만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회사의 주주고 내가 이 회사에 관여하는 내부자라면 알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신규 상장주 저는 따상이니 뭐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겠지만 손절하시고요. 20% 비중이죠. 그러면 최소 50에서 70% 비중으로 인버스 합시다. 주가 빠질 때 충분하게 한 20%, 10%, 20%만 내가 비중 채워서 돈을 벌어도 이 정도 만에 충분히 되실 거니까 이거 손절 쳐버리시고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인버스로 장 빠지는 거 즐기십시오. 최소한 종합주가수 2,000포인트 근처에서 얘가 반등이 나오면 인버스 팔 것이고 안 나오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인버스 계속 전 장기 롱포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인버스가 우량주다. 인버스로 갈아태우세요. 대안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마음고생하지 마십시오. 네, 언제나 이 신규 상장주는 대응이 굉장히 어렵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000원도 좀 이탈을 할 가능성이 엿보인다라고 하니까요. 지금이라도 종목 교체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정말 9월장부터 정확하게 우리 시장의 이런 흔들림들을 예상을 해주셨는데 우리 전문가님의 이 정확한 시황을 나는 장중에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승은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남겨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남겨주셨고요. 흥구석유를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7,700원, 비중은 15%인데 오늘 첫 수익 상담입니다. 종가가 12,26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5%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이 종목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왜 안 파셨을까요? 흥구석유는 제가 요날이죠. 요날, 예. 제가 단타 관심주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날인데, 그때 시가 매수하고 나서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로부터 8,000원 밑에 샀거든요. 7,700원에서 8,000원. 아마 제가 매수하자고 할 때 사신 분 같은데요. 느낌상은.
예, 이날이 10월 10일입니다. 제가 한번 보실게요. 월봉으로 보시면 10월 10일 날 제가 매수를 말씀드린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보이실까요? 여기 보면 시가에 빵 떠서 시초가 뜬 상태에서 얼마 안 있다가 캔들 한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바로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끌고 가세요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단타로 제가 무료 톡방에 말씀드리기는 요날 다 팔았고요. 그리고 계속 끌고 가다가 여기서 다 팔고 끝났어요. 13,000원 정도에. 그리고 나서 한참 더 올라가서 이제 내 거 아니다 싶어서 그만두고 있는 장대인데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보시면 쌍봉을 맞고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차익실을 하셔야 돼요. 이거 아마 이분은 아마 제 생각엔 요때 저 사자고 할 때 요때 사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청산하세요. 하셨죠? 예, 차익실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11,000원짜리가 망가지게 되면은 다시 매수가 이하로 쏟아질 수 있어요. 흥구석유가 올라갔던 건 딱 하나거든요.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이 터지게 될 때 그 전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원유를 수급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번에 장이 많이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의 상승이라고 전 얘기하지만 사실 환율이 올랐던 가장 큰 촉발매가 뭐냐면 기름을 안정적으로 수급하지 못할까 봐. 그래서 기름값이 폭등할까 봐 원달러가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 수급이 그쪽으로 꼬이면서 그래서 움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시장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계속 발발될수록 얘는 계속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핫할 종목일 거예요. 에너지 종목이. 근데 이제는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15% 비중이면은 저라면은 그냥 내일 아침에 정리할 것 같고요. 혹시 욕심을 좀 내시고 싶다면 11,000원에는 이익을 잘라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혹시 올라가면 15,000원 갈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여기서 매수 그냥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번 떠난 거를 다시 건들게 되면은 어려워요.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가족과 하십시오. 종목과 가족 사랑하지 마시고 얘는 지금은 저라면 그냥 내일 아침에 냅다 던져버리고 감사합니다. 이 장에 웬 수익이야 웬 떡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고요. 인버스 타십시다. 예. 네, 일단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내일장에 수익 전환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만약 조금 더 욕심을 내보고 싶다면 그렇다면 손절가인 11,000원 부근은 잘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입니다. 유한양행 주셨고 55,900원 매수가에 7% 비중이라고 합니다. 유한양행 오늘 종가 기준으로 56,200원입니다. 55,000원 매수가이신데 지금 소폭이나마 수익권이십니다.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유한양행 얘기하기 전에 좀 전에 우리 앵커님이 말실수를 하셔가지고 7,700원에 매수하셨고 11,000원도 수익이고 12,000원도 수익이에요. 그래서 손절가라고 얘기하셨는데 손절이 아니고 수익권에서 익절가입니다. 예, 그래서 12,000원 이상에서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11,000원이 무너지면 차익실현 하셔라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혹시 시청자님께서 뭐래 나 지금 수익인데 왜 손절이 하실까 봐 수정을 잠깐 해드렸습니다. 자. 유한양행을 잠깐 보실게요. 유한양행은 지금 아마 매수한 가격이 쌍바닥을 모시고 들어간 것 같아요. 앞전 바닥이 지금 55,700원이에요. 그래서 55,900원이면 앞전 바닥 쌍바닥 찍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글쎄 지금 자리에서 제약주가 과연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시장이 많이 빠질 때 보통 하락장에 이 제약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성향이 있거든요.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할 때 바이러스 때문에 제약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갔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라면 매수가 이탈하면 정리하겠다입니다. 비중 7%면 아직 내가 여기에 대해서 올라간다 만다 확실히 없다라고 저는 없어서 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자체는 제약주 중에는 스스로의 신약을 개발할 능력도 있고 판권도 있고 로열티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보시면 10월 달에 고점이 88,400원이었고요. 얘가 지금 저점이 찍을 때 5만 원이었어요. 49,950원. 그러면 지금 56,000원이면 거의 바닥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 떨어지면 5만 원 지지력이 온다면 저 같으면 살 것 같아요. 이 회사는 되게 좋은 회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볼 때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는요. 제가 이 시장이 이 유한양행이 앞으로 호재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판단한다면 7% 샀으니까 그냥 가만히 들고 있다가 5만 원 초반에서 지지력이 확인되고 아랫골이 달리고 양봉이 서기 시작하면 바닥 확인하고 저 같으면 비중을 한 25%까지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 저라면 한 62,000원에서 67,000원 사이에서 팔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수익률이 한 20%에서 30% 정도 날 것 같거든요.
자, 두 번째, 난 이 회사를 그냥 가치는 모르겠고 원래 공부 안 하고 그냥 단타로 치러 들어갔는데 단타 치러 들어갔다가 가치 투자한다. 이딴 얘기하실 거면은 저라면 내일 아침에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바닥이 확인됐느냐? 아니에요. 예, 바닥 확인된 게 아니라 가바닥에서 잠깐 반등하는 척했다 주저앉는 차트예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 굉장히 뼈를 묻고 싶어 하시면 5만 원 초반을 확인한 뒤에 비중을 채우실 걸 권하고요. 일단 나는 그건 아니고 단타 치러 들어갔는데 혹시나 싶어 들어갔다가 그냥 저 사람이 주식 잘 본다고 하니까 한번 물어본 거야 생각하시면 내일 아침에 일단 어쨌든 지금 수익이 300원 정도 수익인데 내일 아침에 살짝 움직일 때 빠져나오시면 손해 안 보고 본전 이상 나오실 거예요. 나오신 다음에 5만 원 초반 지키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무리 배를 잘 띄우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풍랑이 심할 때 배 띄우면은 주저앉습니다. 배 뒤집히니까 지금 장은 사실 주식은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회사에 대한 확신이 있고 앞으로 뭐가 좋아질 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이었다면은 5만 원 초반을 확인하고 들어가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내일장에서 수익 실현을 해보시고요. 이 종목이 5만 원 초반대를 지지하는지 그 여부를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지지를 한다 싶으면 그때 재매수를 하는 전략까지도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종목 상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있는 이 시황을 나는 장중에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요. 실시간으로 이 시황들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장중에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전문가님께서 원체 일찍이부터 시장의 이런 흐름들을 예상을 해주셨다 보니까 오늘 강의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명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예, 제가 생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앵커님한테 한 가지 허락을 받았습니다. 혹시 생방송에 갈궈도 됩니까? 라고 제가 구박해도 됩니까? 라고 허락을 받았는데 네,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구박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의 파동을 분석하고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시장의 상승 사이클이 여름으로 끝났다. 7월, 8월 달에 끝날 것이고 8월 이후부터 장이 빠질 텐데 주가가 빠지면 단순하게 상승 중 조정인 게 있고 하락 추세로 꺾이는 게 있다. 근데 저는 하락 추세를 꺾이는 거라고 판단하고 꽤 많이 급락을 해서 주식시장이 피바다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사실 했습니다. 근데 방송에 피바다라는 얘기를 쓸 수가 없어서 좀 말을 엄청 순화해서 여러분 많이 빠질 거예요. 주식 사지 마세요. 지금 종목 추천 안 하는 게 여러분 돕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2차 전지 하지 말라고 그러고 다 빠져나오라고 그러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대면서까지 제가 5주 동안 열을 토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는 왜 저렇게 죄인 같은 모드를 갖고 있냐면 저한테 방송 전에 종목을 갖고 있는데 손실이 너무 많이 났다. 그러면서 어떡하냐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얼마 갖고 있어요? 했더니 뭐 얘기는 안 하고 많이 물려있대요. 그래서 제가 가망이 있어 보여요? 별로 없대요. 그러면 빨리 잘라버리고 장 많이 빠질 거니까 인버스를 사라. 근데 그 인버스를 살 때 여러분 저는 제가 18년째 주식을 하지만 주변에 어느 누구에게도 주식을 사라는 얘기를 안 해요. 대학 동기들 정말 20년, 30년 지기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봐도 야, 이제 저축이나 해. 뭘 주식을 사. 이렇게 얘기하지 누구한테 사라는 얘기를 추천을 안 하는 성격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우리 앵커님 데리고 살 것도 아니고 저한테 시집 올 것도 아닌데 이분께 제가 뭘 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타까워서 제가 방송을 하면서 뭐였냐면 인버스를 최소 50%는 사라라고 굉장히 점잖게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지나고 나서 뭐였냐면 주식을 손절했대. 그것만으로 좋대요. 그래서 내가 인버스 안 산 거 후회할 텐데. 그랬더니 후회 안 한대요.
그 분명히 저한테 얘기했는데 남아이런만 중천금이 아니거든요. 여아도 중천금입니다. 후회 안 한다고 했더니 오늘부터 후회된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길래 제가 지금이라도 사라 그랬더니 지금 정말 사도 돼요 했더니 시장 반등 나면 조금 물리더라도 사라. 어차피 더 많이 빠질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까지 구박할게요. 이따 또 울 것 같으니까. 자, 왜 이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냐면 장이 빠진다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게 맞다고 믿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계속 옳게 생각을 해요. 상승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뇌가 여러분 우리가 수익이 나고 막 주가가 올라가면은 뇌 호르몬이 도파민이라는 게 생겨요. 그게 도파민이 뭐랑 똑같은 거냐면 마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게 기분 좋아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요. 저는 뭐 술, 담배도 안 하는 사람이 마약을 하진 않으니까. 근데 굉장히 좋아질 때 그때 그 좋은 환희가 그걸로 인해서 나빠지는 안 좋아지는 그 모든 걸 잊어버린대요. 현실적인 걸. 근데 여러분 손실이 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우울증보다 훨씬 심해져요.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여러분 주기적으로 크게 오르고 빠져요. 근데 상승 중에 눌림목인 하락 조정이랑 하락으로 꺾이는 모습하고는 전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도 계속 얘기하는데 불구하고 저한테 종목을 물어보시는 분들 제가 사실 오늘 방송국 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방송국 정말 오기 싫다고. 예, 왜냐하면 주가 빠지는데 종목 상담을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왜냐하면 인버스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하고 종목 상담 하시는 분들 보면 아까 보면 대신에 다행인 거는 비중이 20%라서 반토막 나서 잘라버리고 인버스 하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비중이 50% 100%인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난주에 저 전화 상담하신 분이 계셨어요. 주식 한 25년 하셨다고 오신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어느 종목에 특정 종목에 막 한 50%씩 비중을 채우고 계시고 70%씩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제주은행 저한테 종목 상담하신 분이 어떻게 할까요? 얘기하면서 비중이 한 50% 가까이 되셔서 제가 11,500원에서 12,000 사이에서 차익실을 하시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히 거기까지 올라왔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주식시장은요. 주기적으로 오르고 빠져요. 근데 지금 태풍이 불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배를 노저으면 무조건 배 뒤집어져요. 아무리 내가 배를 잘 저어봤자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은 여러분 주식하시면 안 되는 장이에요. 경제TV에 와서 주식하지 말라면 아마 이 업종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저를 아마 적으로 삼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주식을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조차도 지금 장이 어렵다는 걸 분명히 인정하실 거예요. 시장 많이 빠질 거예요. 앞으로 더 빠질 거고. 자, 그래서 제가 시장의 지수에 관한 말씀을 먼저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여기 지수에 대해서 업종 지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을 한번 보실게요. 월봉을 보시게 되면 얘는 1439포인트가 코로나로 인한 급락의 저점이었고요. 그리고 3,316%가 고점이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갈 때 정상적으로 지켜질 놈이었다면 얘는 얼마를 지켜야 되냐면 2,600포인트를 죽어도 지켜야 돼요. 이해되실까요? 왜냐하면 올라간 폭의 이 봉우리는 갔다가 내려올 때 여기서 찍고 올라가야 상승장인 것이지 2,600이 깨진 상태에서 상승장은 절대 아닙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장이 빠지면서 얼마까지 빠졌냐면은 얘가 지수로 보시면 대략 볼게요. 그냥 2,130포인트 정도까지 빠졌어요. 언제 빠졌냐면 작년 9월입니다. 작년 9월에서 10월 달에 제가 최저점이라고 주식사라고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었는데 자, 그 이후부터 장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2,600이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떨어질 때 지켜야 될 가격을 제가 여기다 한번 표시해 볼게요. 우리가 지지가와 저항가라는 개념이 하나 여러분 잡는다면 내가 여길 지키고 올라갔던 놈은 다시 내려올 때 상승장이면 어떻게 될까요? 지키고 올라가야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지가, 지지력이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게 매물대, 저항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신다면 내가 이 저항대를 뚫지 못하게 되면 다시 박스 하단, 지켜지면 박스 상단, 이렇게 박스권에 움직인다. 이게 우리가 지지대, 저항대의 개념인데 문제는 이 저항대를 돌파하게 되면 새로운 주식 시장이 올라가면서 레벨업돼서 더 많이 큰 장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지대가 깨지잖아요. 그럼 얘는 레벨 다운이 돼요. 자, 보세요. 지켜야 할 놈이 무너지면서 2130포인트까지 박살나게 깨집니다. 2600에서 2100이면 얼마죠? 약 500포인트입니다. 굉장히 큰 포인트가 빠졌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작년 9월, 10월부터 이번 여름까지 얼마 올랐죠? 약 500포인트 올라오는데 꾸역꾸역 올라옵니다. 재밌는 건요. 빠질 때는 꼴랑 2달이면 다 빠지는 게 올라올 때는 거의 1년 걸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빠지는 건 꼴랑 지금 2달 만에
거의 다 반납하고 있죠. 저는 얘가 빠질 때 이번에 2,000에서 2,100포인트는 다시 확인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까 여기 말씀드린 지지가 저항가 논리 요거를 접목을 하신다면 2,130포인트를 깨느냐 마느냐인데 저는 이 파동에서는 깨진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얘가 어디까지 빠져야 되느냐 계산 한번 해볼까요? 얘가 고점이 2,600포인트였고요. 고점이 여기가 3,300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지수가 약 700포인트 상승했거든요. 그럼 2,600포인트가 깨지게 되면 얘는 어디까지 바닥을 형성하게 되냐면 계산상 2,100포인트입니다. 자, 파동 사이클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꼬맹이 때 데칼코마니라고 스케치북에다가 한쪽에다가 이렇게 막 물감 칠해가지고 이렇게 딱 덮었다가 놓으면 똑같은 그림인 거 혹시 아세요? 이게 대칭구조라는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신다면 여기서 이렇게 돌파돼서 앞전 고점보다 올라갔던 이 돌파 여기 있는 여기 고점 돌파한 요 파동만큼 내려갈 때 다시 떨어진다. 약 700포인트. 그러면 저는 얘가 2,600에서 빼기 700 정도 하게 되면 얼마죠? 1,900포인트쯤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떨어지게 되면 2,100에서 1,900포인트 이 언저리 정도 갈 때까지는 나는 주식을 안 사는 것이 남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인버스에 저는 추세로서의 몇 달간의 여러분 끌고 가신 내년 상반기까지 바라보시면 2,100포인트에서 1,900포인트 갈 때까지 주식은 선수 외에는 안 하셔야 된다. 그리고 거기까지 인버스를 끌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선물을 매매하기 때문에 선물 매도 포지션을 계속 롱 포지션으로 오버 가면서 롤 오버 가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선물 지수로 만약에 바라보면 얼마쯤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선물 지수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선물 지수는 앞전 바닥자리까지 내려간다면 선물 290에서 275 정도가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내가 주식을 할까요? 라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보는 분이 있다면 조용히 저는 회초리 들고 종아리를 때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위치는 어떻게 된다고? 주가가 빠진다고요. 근데 뭐 반등할까요? 내 종목은요. 여러분 시세보다 강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해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건 안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다른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려보면서 여러분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주식을 그러면 해도 될 만한 종목이 뭐가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씩 살펴볼까요? 코덱스 레버리지 무너진다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얘가 다시 한번 10,000원 초반까지 빠질 거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9월 19일이에요. 자, 요 날이에요. 여기 고점 찍던 날에. 자, 여기 찍고 나서 밀린 요 날 제가 뭐라 했냐면 이제 하방이니까 상방 보지 마라. 왜냐면 올라갔다가 빠지고 자, 여기 쌍봉을 만들어주고 다시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래꼬 달고 양봉 떨어진다면 조정이 아니라 하락의 출발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따라서 그때에 저는 뭘 샀냐면 인버스를 얘기했는데 아직도 제가 공략하는 인버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종목 코드 다시 한번 여기다 세게 그려드리겠습니다. 2, 5, 2, 6, 7, 0. 얘는 코덱스 선물 인버스 곱하기 2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거래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ETF 거래하려면 여러분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금융투자교육원이라고 검색창에다가 쓰시게 되면 홈페이지가 떠요. 그 홈페이지 안에 가시게 되면은 ETF, ETN 교육받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왔으니까 잠깐 보실까요? 네, 보시면 자 보십시오. 보시면 한국금융투자교육원 제가 이걸 계속 지금 1년째 떠들고 있는데 한국금융투자교육원에 들어가셔서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왼쪽 상단에 보시면 레버리지 ETF, ETN 투자자 사전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ETF가 내가 그냥 정상 배수로 움직이는 게 있고 레버리지는 지수가 빠지는데 인버스 곱하기 2 하면 떨어지는 폭의 2배. 지수가 10% 빠지면은 인버스 곱하기 2는 20%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지수가 10% 올라가면 코덱스 레버리지는 20% 곱하기 2만큼 이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가 나는 ETF를 거래하시려면 이 교육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만약에 모르시겠으면 본인이 사용하시는 증권사 콜센터로 내일 아침에 전화하십시오. 전화하셔서 아침 일찍부터 전화하셔가지고 요거 ETF, ETN 투자자 사전 교육 받는 거 3,300원인가 아마 결제할 거예요. 1시간짜리 교육이니까 듣고 수료 번호가 떠요. 코드를 여러분이 메모해 놓으셨다가 증권사 콜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어디다 입력하냐 물어보면은 코드 번호를 수료 번호를 입력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입력이 되면 그다음부터 뭐 할 수 있냐면 ETF를 여러분이 마음껏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하시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해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막상 살라 그러면 주문이 안 들어가요 라고 이야기하시길래 교육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앵커님 교육 받으셨습니까?
안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일 또 어떻게 사겠어? 당연히 안 봤는데, 예, 실시간으로 이게 갈구는 아주 즐거운 방송 좋습니다. 예, 하라고 지금 아주 몇 달째 얘기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 오늘은 날 잡고 구박을 하겠다라고 저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잘못 허락했죠? 이렇게까지는 허락을 안 그래요? 했는데 예. 제가 동일한 범주를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네. 자,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시장이 우리가 오늘 인버스만 보셔도 자 이게 오늘 당일 수익이 얼마냐면 5.34%예요. 주가 빠질 때 여러분 수익이 많이 납니다. 입술 대빨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앵커님. 네. 자, 그래서 제가 장 빠질 때 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냐면 달러를 보시라고 이야기했어요. 잘 보세요. 달러가 지난번에 11,800원에서 제가 달러 레버리지를 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였는데 저는 어디까지 본다 그랬냐면 쌍봉을 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달러가 1,000원 정도 더 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7, 8% 수익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는 더 빠지겠죠. 자, 중요한 건 변곡이 어디라고요? 달러가 쌍봉을 찍을 텐데 찍고 돌파돼 버리면 시장은 박살나게 빠져서 아마 2,000포인트 붕괴 1,900이냐 1,750이냐 둘 중에 한 자리를 찍을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여기서 얘가 이렇게 밀린다면 시장이 잠시 숨고르기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보시면 되겠고 왜요? 뭐 하는 것 같은데. 자, 오늘 굉장히 신경이 쓰이시는 분입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미국장 망가진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자, 보세요. 주봉이거든요. 미국 애플, 팡 플러스라고 합니다. 페이스북, 애플, 구글, 예, 엔디비아, 이 종목들이 미국 기술들이 있는데 제가 미국장이 고점이다, 조정 아직 못 받았다, 하락할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한참 빠질 거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미국의 와인먼트 가치주라고 하는데 얘는 워런 버핏이 제일 좋아하는 미국 성장 가치주예요. 다 빠지고 있죠. 자, 그다음 보실까요? S&P 떨어질 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했습니까? 인버스를 갖고 있지롱. 네, 인버스를 미국 S&P 인버스를 갖고 있지롱. 왜 이거 떨어진다고 얘기할 때 눈치 없이 가만히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하시라고요? S&P 미국장이 떨어지면 수익 나는 미국 인버스가 있어요. 이거 아직 좀 더 가셔야 되거든요. 좀 더 들고 있어 보세요. 많이 좀 수익 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장이 빠진다라고 이야기하면 중국 거래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여기서 또 뭐 있어요? 차이나 인버스가 있지롱. 예, 주가도 빠지는 게 있습니다. 그럼 내가 뭐예요? 차이나 인버스 지금 계속 거래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른 종목들은 할 게 없는데요. 제가 이번에 빠질 때 여러분들이 노래를 불렀던 게 뭐였냐면 롯데관광개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7월 말 정도에 10,000원 밑에 떨어지면 사라 말씀드렸는데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동안 살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를 갔냐면 17,680원. 76%의 기록적인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 떨어질 때 마찬가지 10,000원 밑에서 사세요라고 이야기를 제가 계속 얘기하면서 10,000원 밑에요. 방송 나와서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하락장에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올라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8% 정도 수익에서 좀 일부 차익 실현하시고 밀리면 1,250원에서 익절 관리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이 계속 하락을 한다면 반등하다가 한번 주저앉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10,000원 밑에 또 사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하락장에 사는 거예요. 앞으로 좋아질 것들 쌀 때 사시면 된다. 그래서 지켜보다가 또 한 번 이 종목에 관한 말씀도 드릴 거고 이번에 떨어질 때 여러분 함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호텔신라고요. 두 번째가 하나투어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강원랜드이고요. 네 번째가 CJ 대한통운입니다. 얘들 떨어질 때마다 사겠다라고 했고 제가 살 때 타이밍을 여러분께 제 운영하는 노란톡 단톡방에서 드릴 테니까 톡방에 들어오세요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종목들 롯데관광개발이고요. 그다음에 잠깐 보실까요? 네. 보시고 제가 요즘에 단타관심주를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데 일주일 내내 드리진 않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드렸는데 10월 18일이죠. 10월 18일 날 드렸는데 YTN입니다. 10월 24일 날 여러분께 아침에 단타관심주를 드렸는데 시작과 동시에 바로 상한가를 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단타관심주라고 단톡방에다 올려드리는 게 하루에 보통 두세 종목 정도 올려드려요. 근데 그중에
시가를 무너지는 종목은 안 사요. 그러니까 여러분 떨어진 거 산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사는 게 아니라 시가가 깨지면 안 사고 시가가 회복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장 출발하고 5분 정도 지켜봤을 때 시가가 지켜지면 저는 매수를 건드리거든요. 시가 밑에서 절대 안 삽니다. 근데 얘가 오버나이트 하는 경우는 상한가 갔을 때만 오버나이트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보시게 되면 얘가 어저께 시작하자마자 7,250원에서부터 올라갈 때 상한가 가겠다 따라가자라고 이야기 드려 상한가 바로 들어갔고요. 자, 보시면 요 날이거든요. 30분으로 보시면 다음날 붕 떠서 9,600원 찍고 올라올 때 9,200원, 300원에서 다 팔고 나오자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팔고 나서 밀리네요. 자, 여러분 하락장은 어떻게 매매하는 거라고 이렇게 아침에 수급 좋은 놈 잡아가지고 단타 치고 빠지는 거예요. 이거 자신 없으면 안 하셔야 돼.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아싸 저가 매수한다. 저가가 아니에요. 땅굴 팔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아침만 하는 거다. 그 매매 못 하시는 분 하지 마라. 자, 제이시안 시스템도 같은 거죠. 얘는 제가 10월 19일 날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4,900원 시가 떠가지고 5,500원에 바로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종목씩은 지금 상한가가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급이 좋은 종목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저 톡방에 보시면 제이시안 시스템 26% 수익을 달리고 있습니다. 다 팔아먹자, 바로 챙기세요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타만 하시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아까 어떤 분이 상담하셨던 흥구석유거든요. 흥구석유는 요날 상한가 들어간 날 제가 10일 날이었어요. 이날 사자라고 이야기했고 언제냐면 일봉에서는 밑에 차트는 일봉이고요. 위에 차트는 30분 봉이에요. 예. 30분 봉에서 보시면 바로 들어가서 여러분 무료 톡방에는 요날 팔고 나갈게요 했는데 실제 저는 여기서 팔자라고 이야기 드렸죠. 고점까지 못 먹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음봉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얘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12,000원 이탈하게 되면 정리해야 되는 거지 더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톡방 안에 이렇게 글을 하나씩 써드려요. 노란색으로 제 글 써놓은 거 다 보이시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침에 제가 어떤 종목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휴니드 같은 경우도 이날도 똑같이 10월 17일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아침에 쭉 치고 올라가서 단타 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단타 이외에는 안 건드셔야 됩니다. 자, 인버스 공략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주가가 빠질 때 저는 이날 장 빠질 거라고 인버스에다가 비중 50에서 100% 채워라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인버스가 2,500원 여기서 배팅을 해가지고 얘가 쭉 올라가서 오늘 20% 이상 수익 났고요. 지난번에 종목 상담하실 때 계속해서 인버스 배팅하라고 최하 20% 갈 거라고 이야기 드렸던 거 약속 지켰습니다. 자, 다음 공약 걸겠습니다. 3,800원, 900원까지 추가. 그럼 바닥에서부터 약 50%의 수익까지 또 갈 겁니다. 장이 조정이 조금 반등 나오는 것 같으면 인버스를 계속 모아가셔서 3,800원 찍을 거냐 아니면 내년까지 5,000원에서 6,000원 갈 거냐 그 게임이니까 얘가 대형주고 우량주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1분 동안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선물 옵션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빠질 때요. 선물은 매도라는 걸 진입합니다. 자, 10월 24일입니다. 보십시오. 주가가 만약에 내가 빠질 때 주식만 하는 사람이면 이 빠지는 파동에서 손해봅니다. 근데 저는 선물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 공매도처럼 떨어지는 만큼의 이득을 냅니다. 근데 올라갈 때는 상승을 하는데 문제는 올라가는 종목 찾기가 실시간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선물을 매수합니다. 자, 옵션을 하는 입장에서는 주가가 빠질 때 풋옵션을 샀더니 당일날 500%의 수익이 납니다. 저는 여러분께 3주 동안 계속 빠진다 해서 풋옵션이 몇 배 났냐면 2000%, 약 20배 이익이 났었고요. 이날 다 팔고 나서 다시 한번 시장 반등 보면서 콜옵션이 바닥에서 500%의 이익이 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선물 옵션은요. 주가가 크게 빠지거나 크게 올라갈 때 파급력을 더합니다. 그런데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주가가 빠지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훨씬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제가 선물 옵션을 어떻게 거래하는 건지 상세하게 한번 안내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가 얘기하느라고 시간을 좀 많이 썼으니까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정말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정확하게 이 시황을 진단해주고 계신데요. 이런 시황 이야기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시장 공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시죠.
오늘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의 하락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 인버스로 수익을 노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현대 엘리베이는 52,000원 반등 시 매도하자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죠. 마지막으로 흥구석유는 시장 상황에서 불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내일장에서 차익 실현을 해보자까지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승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내용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